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중국 직구 사인 마스터 직사마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은 물론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서 정보들도 많고 또는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많은 교환도 많이 하죠. 저희 카페에서도 뭐 타오바오나 중국 직구에 관련된 이런 정보 교환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단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뭐 상품 등록해서 판매하고 판매한 물건들을 중국에서 소비자에게 보내고 그러면은 뭐 돈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만 가지고 생각했던 분들이 막상 진행이 되면서 뭐 막힌다기보다는 좀 궁금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의외로 통관 또는 관세, 부가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통관과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관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한 듯이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통관은 기본적으로 이 관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세.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해외로 들어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것이 이 관세법이라는 거에 대한 제한을 받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통틀어서 통관이 한다고 그래요. 통관. 그래서 내가 상품을 1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컨테이너로 들어오든 물건을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결국은 어떤 통관 절차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절차들을 기본적으로 다 통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통관을 할 때 우리는 막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어떤 막 법에 따른 어떤 단어들도 많고 무슨 통관 뭐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우리 같은 직구 구매 대행하는 또는 중국에서 뭔가 사입을 소싱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모아서 추려서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목록 통관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목록 통관. 목록 통관은 직구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 구매 대행은 여기서는 아닌 거예요.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일일이 통관 과정을 매겨서 세금을 먹이고 이런다는 거는 뭐 국제적으로도 좀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고 관리가 없고 그리고 엄청나게 인건비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세법 안에 그런 거를 책정을 해놨어요. 개인 사용 목적에 150불 미만의 정상적인 물건에 한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물건들은 목록 통관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목록 통관으로 해서 들어오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고 바로 이 구매한 사람에게 상품이 도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직구 구매 대행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상품을 타오바오의 물건을 한국 쇼핑몰에 등록을 했어요. 많이 팔렸어요, 계속. 그럼 내가 수입을 해서 다시 소비자에게 보내주면 이거는 목록 통관이 안 돼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내가 수입업자가 되는 거예요, 수입업자. 내가 수입을 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도소매업자가 되는 거예요. 수입 도소매. 그래서 이 물건들은 목록 통관이 되게 해서 관부가세를 내게 하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것은 내가 구매 대행을 해주지만 소비자에게 바로 도착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관부가세를 내지 않는 목록 통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관부가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뒤에 세금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10%인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관세는 8%에서 13% 정도가 일반적인 품목이에요. 그러면 대충 중국 사입가로 치면 20% 정도가 업돼야지만이 맞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품 가격이 20%가 업되면 얼마나 가격이 비싸지겠어요?
그래서 이 관부가세가 없이 목록 통관으로 바로 판매자에게 가면 상당한 어떤 마진 구조에서 어떤 판매가 경쟁력에서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목록 통관을 할 수 있게끔 요거를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개인 판매용 목적이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150불 미만, 미국 기준에는 200불입니다. 미국 기준은. 다른 나라들은 다 합쳐서 150불이고 미국은 200불이에요. 150불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관부가세를 내야 돼요. 간이 통관이나 일반 통관에 포함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세금은 소비자에게, 최종 소비자가, 이 주소지가 최종 소비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최종 소비자가 이 세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꽤 비싸게 책정된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당시에 충분히 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야 돼요. 당신이 구매한 물건은 상품 통관 시에 관부가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면은 지불을 하셔야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트러블이 안 생깁니다. 나중에 이 상품 가격 차원에서 관부가세가 나오면은 판매자가 제가 대신 그거는 보내드릴게요.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소비자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할 경우에 관부가세가 나왔어요. 통지가 가겠죠? 그러면 나 상품 안 받을래요. 그리고 반품 처리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 소비자는 반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통지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 안에도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록 통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반 통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자 통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통관. 이거는 직구 구매 대행하고는 조금 틀린 얘기인데 물건을 판매를 하다 보면 제가 저번 동영상에 사업을 좀 이렇게 성장시키는 방법 그리고 아이템을 직구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브랜드화로까지 성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 과정 중에서 일부 내가 직접 사입의 단계, 소싱, 사입의 단계, 생산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내가 직구로 소비자에게 바로 도착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물량을 내가 직접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사업자 통관이에요. 나의 사업자로 직접 수입을 한다는 거죠. 사업자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확한 상품 수량, 가격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물론 물류회사에서 다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상품은 나의 사업자로 관세와 부가세를 지불을 하고 도착을 받게 돼요. 이게 정상 통관이라는 가정 하에 일반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사업을 좀 발전시키고 크게 성장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사업자 통관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좀 끌고 나갈 수 있다. 또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통관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가 목록 통관 부분, 그리고 일반 통관 부분, 그리고 사업자 통관 부분, 요걸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부가세, 관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나의 품목에 대한 관세는 도대체 얼마면 내 품목에 이게 통관이 가능한 품목인지 안 가능한 품목인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통관은 모든 품목들이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각각 나라마다 틀리죠. 어떤 나라는 술 자체가 음주 이런 거 통관 안 되는 나라도 있고 어떤 특이한 아이템들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아이템들은 다 통관이 가능해요. 다만 통관이 가능한데 이 통관이 목록 통관이 되는 품목이냐? 목록 통관이 되면은 관부가세를 안 내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개인 사용 목적의 150불 미만의 상품이 통관이 될 때는 목록 통관에 돼서 관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품목이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생필품들이나 이런 패션 품목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들도 있다.
예를 들면 뭐 알코올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특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우리가 취급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목록 통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런 아이템들도 거의 일반 통관이나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상한 품목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의 품목들은 다 통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통관이 가능한데, 통관 가능할 때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동 상품회 같은 경우에 꼭 KC 받은 인증서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수입을 할 때 전파 인증이나 이런 어떤 인증서 같은 것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각 아이템별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류회사들한테. 각각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법령이. 그래서 내가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아이템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물류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 아이템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건지. 지금 크게 봤을 때 일단 전자제품하고 유아용품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목록 통관이 아닌 이상은 관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 관부가세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내가 중국이나 해외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있잖아요. 상품 가격, 택배비 이런 걸로 지불을 해야 되는 총 비용에 대한 프로테지가 있는데 아이템마다 틀려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통용되는 아이템들은 8%에서 13% 정도의 이 정도의 관세가 붙는데, 이 관세는 뭐 가장 쉽게는 물류회사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관부가세 계산기 치면 하나의 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구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찾아서 클릭하면 이 제품은 관세가 몇 프로입니다 하고 딱 나와요. 자,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관세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고, 부가세는 요 금액을 합한 것의 10%가 나의 부가세예요. 그 부가세는 내가 미리 지불을 하고, 이게 이제 내가 매입을 하는 매입 자료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온라인 판매를 진행을 하든 다른 판매를 진행을 하든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에 대한 부분과 이 매입 당시에 지불했던 부가세 매입 자료예요. 그래서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뺀 순수 매출액이 나와요. 이 순수의 매출액의 10%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부가세예요. 사업적으로 부가적으로 내가 수익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지불해야 될 그런 세금인 것이죠.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익도 없는데 이런 관부가세나 아니면 매입 매출 정리를 잘못해서 세금을 좀 내야 되는 경우, 이런 거를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총 매출액에서 내가 수입한 금액의 총 매입 자료를 뺀 나머지 순 매출이 부가세 10%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부가세 얘기를 할 때 사업자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가 있어요.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1년에 2번 1월달과 7월달에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되겠죠. 그게 법입니다. 법. 꼭 해야 되는 거고, 간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매출로만 신고를 해요. 매출로 해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최저 수율로 정리를 해서 1년에 1월 달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금을 적게 내고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다 간이과세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면 간이 사업자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처음부터 일반 사업자로 하지 마시고 간이 사업자로 시작을 하셨다가 매출액이 좀 오버가 되면 자동으로 일반 사업자로 바뀌거든요. 지금 바뀌고 있는 법령으로 내년부터는 8천만 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으로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닌데 아마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까지는 간이사업자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간이사업자로 진행을 해서 쉽게 뭐 세금을 조금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직접 수입을 해서 사업자 통관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로 하시면 안 되고 일반 과세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 사업자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 자기의 명의로 수입을 한다는 건 이제 무역업이 추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꼭 추가를 하지 않아도 도소매업이 되고 물류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수입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가가치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업자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량이 적고 그냥 직구구매등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이과세로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사업이 커지고 매출이 커지고 그렇게 하면 바꾸실 수는 있다는 거죠. 세금 개념으로 보면 아까 10%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0%가 부가세인데 간이과세적으로 하면 1.5%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에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매출액이 커지고 직접 내가 사입과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이면은 그때 가서 정상적인 일반 사업자로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통관에 관련된 부분하고 관세,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렸어요. 크게 봤을 때 목록 통관, 일반 통관, 사업자 통관, 그리고 관세, 부가세 이렇게 5가지 부분인데 세부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뭐 댓글로서 질문해 주신다거나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동영상을 더 추가로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 댓글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